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분에서 첫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미적분학 기본 정리와 정적분의 기본 정리 총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적분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함수가 연속이면 바깥 함수는 넓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실제로 하게 되면 안에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라는 정리였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은 넓이를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피적분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양끝 값에 대한 차로 실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소단원 1, 2, 3을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미분은 좀 더 쉽습니다. 느껴지기에도 그렇죠. 미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웬만하면은 미분 공식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미분이 잘 될 수 있지만, 적분 가능한 적분을 실제로 한 함수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게 맞고요. 우리가 통상 푸는 문제집이라든가 교과서에 있는 형태의 적분들은 풀이가 잘 나와 있고 굉장히 조건을 좋게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풀 수 있기 쉽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적분을 이제 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분이 훨씬 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게 이 여러 가지 함수 적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x의 n 제곱꼴, 근데 n이 이제 실수일 때를 먼저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극한 단원에서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의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 그다음에 지수함수 E의 x승, A의 x승 이런 녀석의 적분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 합성함수 적분법,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취한적분법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 곱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부분적분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적분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울 세 단원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고요. 이론을 먼저 제가 쫙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또 교과서 문제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죠. 자, 첫 번째 지수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y는 x의 n승이 있을 때 이런 형태죠. y는 x의 n제곱, n이 실수일 때 우리 미분 단원에서 x의 n승을 실수까지 확장해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더라도 음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관계없이 n 떨어지고 x의 n-1승이 되더라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거꾸로 되는 과정일 뿐이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이제 부정적분 기호를 쓸게요. x의 n제곱 dx를 한번 부정적분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함수는 아닙니다. 자, 잘 알다시피 얘가 이제 미분에서 x n승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엄청 많죠. 상수만 하더라도 엄청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미분했을 때 x n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는 절대 아닙니다. 다가함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얘를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처럼 실제로 원시함수를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xn승을 적분한다라는 것은 미분에서 xn승이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되고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주면, 자연수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잖아요. 자, 거꾸로 미분 한번 해봅시다. n 플러스 1 떨어지고 약분 되면서 한 칸 떨어지니까 x n승 되겠네.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분모의 n 플러스 1이 얘가 0이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실제로 이게 정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이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인테그랄 부정적분의 x의 n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x분의 1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미분해서 x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로그였다. 그죠? 기억납니까? ln의 절대값 x였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x, ln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나오니까 얘가 부정적분이 되는 것이고 적분상수 c를 주면 이렇게 구별 지어서 각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상가함수 적분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함수는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봅시다. 일단 sin x가 있습니다. sin x를 일단 미분을 통해서 적분을 정의해야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지, 그 다음에 cosine x를 미분하면 뭐가 될지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sin x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cosine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cosine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또 탄젠트가 있었죠. 탄젠트 x 미분하게 되면 원래는 목수의 미분법 사용해서 cosine x분의 sin x를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뭐 그 공式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암기를 하셔야 되죠. 탄젠트 x 미분하게 되면 외우시기를 secant 제곱 x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는 미분하게 되면 secant 제곱 x가 된다. 자, 잘 못 외우신 학생 지금이라도 좀 외우시고. 자, 이제 코 시리즈 가봅시다. 코에 사인 붙은 거. 즉, 사인의 역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secant라고 이야기하죠. secant. 사인의 역수는 secant라고 합니다. secant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미안합니다. secant가 아니고 cosecant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좀 지우고. cosecant는 CSC라고 쓰죠. cosecant. 이게 얘가 중간에 있는 sin x분의 1이었으니까, 그죠? 좀 헷갈리네요. 자, 얘 미분하게 되면, 얘는 일단 좀 헷갈리니까 secant부터 먼저 갈게요. 코사인의 역수인 secant x를 미분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외워달라 했어요. secant x 미분하게 되면, sec 탄젠트죠. sec 탄젠트. secant x 곱하기 탄젠트 x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똑같이 그러면 코시컨트 미분하게 되면 코만 붙이면 되고 마이너스를 달면 코는 항상 마이너스를 단다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 붙이면 되죠. 코 탄젠트 x가 되더라. 항상 시컨트로부터 코시컨트를 생각하시면 암기가 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한번 미분해 볼까요? 역시나 탄젠트 미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위에서 시컨트 제곱을 했으니까 얘도 코를 붙이되 마이너스 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CSC죠.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더라. 자, 암기는 되시죠? 그래서 얘를 토대로 우리가 부정적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적분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코사인 X부터 해야겠네요. 코사인 X를 dx로 부정적분하게 되면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되는 녀석을 찾는 거니까 앞에 잘 나와 있죠. sin x가 될 겁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역연상을 바로 하세요.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되네. 이렇게 미적분할 기본 정리를 자동으로 쓰시는 거예요. 플러스 c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깔끔하게 쓰려면 마이너스 sin x를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sin x dx 쓰는 게 뭔가 좀 공식적이고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느냐? 미분해서 sin x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를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상수를 곱해졌다고 보고 그냥 이렇게 미분하셔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하게 되면 한 번 더 해보시면 마이너스 sin x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sin x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sin x를 척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더라. 플러스 적분상수 C 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머릿속 해보시고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또 하나 공식을 만들어 보죠. 인테그랄 secant 제곱 x의 dx 한번 잡아봅시다. 미분해서 secant 제곱이 되는 거니까 탄젠트입니다. 그죠? 옆에 보이고 플러스 C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역시나 eraser 거시고 마이너스 다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그러니까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공식을 만들죠. CSC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이제 이런 꼴이 딱 보이면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달아야 되지. 마이너스 코시컨트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암기가 되실 거니까 일단 미분을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얘는 부호가 변동이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테그랄 시컨트 x, 아주 흔하지 않은 형태죠. 탄젠트 x dx, 얘도 dx 빠졌네요. 미분해서 시컨트 탄젠트 되는 것은 시컨트였다. 항상 머릿속 거꾸로 해보시고, 시컨트 비면 시컨트 탄젠트 맞군. 플러스 c 됐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레이저 걸고 안에 걸어주시고 형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그랄 코시컨트 c sc의 제곱의 x dx는 부정적분은 미분해서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코탄젠트 x의 플러스 c가 되겠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공식이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기 되시겠죠? 뭐 암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적분 취하신 다음에 미분해서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지수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밑이 2인 자연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이 일반적인 A 형태가 있겠죠. 물론 A라는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닌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의 x승 사투리죠. 2의 x승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2의 x승 유도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A의 x승을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기를 A의 x승 그대로 나오고 lna 자연로그 A만 붙여주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A가 범위죠. 밑에 범위니까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한번 취해보죠. 얘는 너무 클리어합니다. 인티그랄 부정적분 2의 x승의 dx는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겠죠. 그리고 적분상수 c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우리가 예쁘게 쓰려면 인테그랄 a의 x승의 dx 쓰는 게 옳겠죠. 자, 그러면 미분해서 a의 x승이 되는 형태는 어떨까 살펴보니까 지금 이 형태랑 좀 다르죠. 그래서 lna를 상수로 보시고 얘를 이 안쪽으로 넣어 버립시다. 즉 얘를 다시 써주면 ln a라는 녀석 분의 1, 이제 k 같은 상수예요. 에 ax승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미분하면 상수는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고, 그러면 ln a분의 1 그대로 다시 써주시고 이제 ax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ax승 나오고 lna가 다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사라지는 약분되는 형태구나. ax승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다시 말하면 미분해서 ax 되는 녀석은 이 형태로 쓸 수 있으니 인테그럴 ax승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안쪽에 ln a분의 1에 a의 x승 플러스 c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입니다. 그러면 관련 예제 몇 개만 한번 제가 갖고 온 걸 풀어보겠습니다. 생각함수 약간 응용된 스타일 한번 보시면 인테그랄 탄젠트 한번 애교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곱 x의 dx. 자, 미분해서 탄젠트 제곱 x가 되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함수 공식을 보면 탄젠트 제곱이 되는 게 없죠. 인테그랄 안에 보세요. 탄젠트 제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턱대고 막 이제 생각을 뭐 이렇게 공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쓰시면 안 되고 변형을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약간 응용을 준다는 건데 우리가 그 예전에 쌤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날 때 항상 쓰란 말이 일단 뭐 했어요? 일단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 바로 일단 생각 공식이죠. 1 플러스 탄젠트 일단 제곱은 생각, 시컨트 생각이죠. 제곱 x 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변형시키는 꼴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 x에다가 요 녀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고 이제 부정적분 처리해 봅시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부정적분, 사실 적분은 그죠? 선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차 식과 비슷한데 뭐 잠깐 참고로 쓰시면 선형성, 적분의 선형성, 뭐 미분의 선형성 똑같은데 인테그랄 k에 뭐 f가 있으면 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할 때 k에 인테그랄 f 이렇게 직선처럼 k가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합에 대해서 f 더하기 g라는 녀석도 선형성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f 더하기 인테그랄 g가 된다. 이게 이제 적분의 선형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정적분일 때도 적분 구간만 똑같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수투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쪼갤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바로 머릿속으로 그냥 처리를 하시면 미분에서 시컨트 제곱되는 걸 생각해 보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젠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은 마이너스 x다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두 개의 총 적분상수를 하나 딱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없이 약간 응용된 일단 삼각형을 이용할 때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상관없이 기본 그 1,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 공식을 사용하는 형태도 한번 보죠. 자, 이런 형태인데 얘는 딱 보자마자 그냥 와 못하겠다 이런 느낌 딱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응용된 형태인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또 그 수 1에서 배웠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뭐가 되더라? 단위원상에서 x좌표와 y좌표니까 단위원 반지름인 1이 되더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 x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 보시면 됐죠?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형태가 약간은 보이죠? 이게 우리 합차꼴 아닙니까? 1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두니까 한 놈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고 한 놈은 1 플러스 코사인 x로 합차 공식으로 분자가 처리가 되어요. 적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거 왜 이럴까? 자연스럽게 약분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사실은 뭐 엄격하게는 얘가 0이 안 되는 지점에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부정적분은 좀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하고 있어요. 1 플러스 코사인 x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적분하게 되면 1은 x가 될 것이고요. 미분에서 코사인 x가 되는 녀석은 적분의 전형성으로 사인 x가 되겠죠. 사인 x. 그다음에 적분상수 c 붙여주시면 이제 약간 상관없이 응용된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적분도 이 적분 구간만 줄 뿐이지 이 형태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적분 기본 정리를 좀 깊이 있게 다뤘고 우리 수투에서도 이제 대략적으로 학교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물론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될 때입니다. fx dx라는 것이 얘가 이제 이렇게 연속이 되면 b를 이제 상수로 실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의 원시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부정적분 원시 함수를 라지 fx라고 두게 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것이고 얘를 우리 기호로 이렇게 그 대괄호처럼 크게 써가지고 오른쪽 끝을 뭐라고 썼냐면 복습이에요.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쓰시고 얘는 형태가 결국은 라지 f의 b 마이너스 라지 f의 a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찾는 그 정적분의 기본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는 f가 C1급 함수였죠. 맞죠? 자, 그래서 그 이 정적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라지 f가 C1입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라지 f가 미분 가능하고 그것이 연속까지 될 때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사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똑같이 또 하시면 되는데 지수함수 예를 한번 갖고 올게요, 이번에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이 0, 1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적분의 선형성에 의하면 이 인테그랄을 같이 묶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들은 다 각자 풀릴 거니까 얘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자, 안에 거 정리합니다. 2에 x 제곱이니까 2x 그 다음에 그 완전 제곱식이죠. 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 될 것이고요. 바로 집어넣으면서 처리하시면 마이너스 가로 열게요.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x승 완전 제곱식이죠.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샹
얘는 마마 풀 될 거고 1, 1 날아가겠죠. 그래서 4에 2의 x승만 남아요. 짠. 자, 그럼 4가 자연스럽게 또 적분의 선형성에 의하면 k는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4를 빼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 x승은 우리 지수함수의 적분에 의해서 2의 4는 주고요. 2의 x승의 정적분 기본 정리 1, 제로 집어넣으시고 4의 2의 1승 마이너스 2의 0승 되더라. 즉 2의 0승은 1이니까 얘는 결과값이 4의 2-1이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상각함수 갈게요 이번에는. 일단 자, 절대값 한번 줘봤습니다. 절대값 되더라도 안에는 연속이라서 전혀 뭐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용하면 편하죠. 코사인 x 일단 먼저 그려봅시다. 코사인 x는 슈러러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얘가 이제 코사인 x인데 절대값 코사인 x 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y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x축에 대칭시켜 가지고 위로 접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얘를 접어 올려보면 얘가 절대값 코사인 x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를 다 정적분할 필요 없이 어차피 대칭 형태니까 이 반에 해당되는 2분의 파이까지를 정적분 취해가지고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절대값 풀 필요도 없고 편하잖아요. 그죠? 물론 다 풀어도 되지만. 그래서 넓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2의 인테그랄 0부터 적분 구간 2분의 파이로 바꿔주시고 2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죠? 절대값이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 dx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부정적분을 취하게 되면 코사인 x, 미분에서 코사인 x 되는 녀석은 사인 x가 되더라. 가로 쳐주고 2분의 파이 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죠. 사인의 2분의 파이는 뭐예요? 써드릴까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제로가 되는 것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사인 제로는 0이죠. 그래서 얘는 2의 1 마이너스 제로가 되더라. 아하, 이구나. 아하,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반댕가리 하나의 넓이는 1이 된다는 소리네요. 우리가 이것도 뭐 암기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사인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냥 제 생각에. 사인도 이렇게 돼 있으면 2분의 파이까지는 무조건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사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1, 1.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도 이제 항상 4분의 1주기, 그러니까 4분의 1주기의 넓이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만약에 사인 그러면 뭐 2파이까지 간다면 아마도 이게 2니까 4가 전체 넓이는 이제 4가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예상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교과서를 좀 보러 갈까요? 아니면 일단 또 급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급수를 배웠는데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사실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n분의 1. 얘가 발산하는 게 알려져 있다 했죠. 얘가 P급수 판정법이라 해서 K가 1일 때는 발산한다라고 이제 그냥 그 얼머무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이제 발산하는지를 오늘에서야 이제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발산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얘 부분합 수열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수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실제로 무한대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이제 항상 발산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N하고 BN이 예를 들면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 뭐 같거나 커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AN이라는 녀석이 극한을 보냈더니 예를 들어 플러스 무한대로 갔다. 그러니까 앞에 녀석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당연 그 위에 있는 녀석은 더욱더 무한대로 가죠. 이것도 사실은 입실론 n 논법으로 한번 증명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bn이라는 녀석도 역시나 무한대로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한대를 보일 때 보통 쓰죠. 그래서 뭐 딴 게 아니고 이 부분합수열 sn이라는 녀석의 그 보다 더 작은 녀석을 좀 생각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합수열을 생각해 보면 s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시가말 k는 1서부터 n까지 k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땡땡땡 n분의 1.
자, 그런데 얘보다 이제 더 작게끔 바운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BN 형태고, 얘보다 더 작게끔 바운드를 시킬 요량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y는 x분의 1인 그 유리함수를 한번 들고 와 봅시다. 알겠죠? 자, y는 x분의 1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 잡기를요, 일단 1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1일 때 y 값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 위에 있기 때문에 y 값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일 때 또 y 값 잡아보면 2분의 1이죠. 자, 쉬는 시간인데 좀 학생들이 왔어요. 한번 인사를. 손만 부끄러. 자, 계속해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또 수학도 네, 얼굴은 됐고. 자, 손 한번 들. 자, 열심히 합시다. 자, 예.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너무 상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수학만 해가지고. 어쨌든, 자, 뭐 하다 그래. 자, 요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1에 높이가 1이니까 실제 넓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1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넓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얘도 가로 길이 1에다가 세로 길이가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얘가 돼요. 두 번째 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진행해서 n번째 칸 보시면 n과 n 플러스 1 보시면 넓이가 가로 길이 1이고 높이가 n일 때니까 n분의 1이 되니까 넓이가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랫부분 이 연수함수의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아랫부분 넓이랑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아랫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인티그랄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죠? 적분 구간이 시작점이 1이요. 끝점이 n 플러스 1인 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검은 색깔 넓이죠. 이거보다는 당연히 SN이라는 이 직사각형 n개 n 플러스 1개의 직사각형 넓이 n개죠.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정적분의 원리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의 함수냐면 x분의 1이거든요. x분의 1. x분의 1의 dx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정적분 처리를 한번 해보면 ln 절대값 x 뭐 절대값 빼도 되겠네. 양수 범위니까요. 에 n 플러스 1에 1이 될 테니까 얘는 ln n 플러스 1 마이너스 ln 1이니까 0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비교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노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랫부분을 극한을 보내버리면 ln이 증가함수고 n 플러스 1도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부분합수열인 sn도 자동으로 플러스 무한대를 가니까 이 급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로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수의 판정법을 적분 판정법, 적분 비교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급수할 때 몇 개 판정법을 소개를 드렸지만 적분 판정법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적분 판정법이죠. 수령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 어차피 이제 넓이를 1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수까지 어떤 수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1이 될까요? 요거를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가 어떤 구간을 이제 적분 넓이를 구할 텐데 1은 딱 고정 픽스를 시켜두고 1부터 해가지고 어떤 수까지 질문이 아시겠죠? 어떤 수까지 적분을 하면 뭐 A라고 할까요? 어떤 수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가 정확하게 1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넓이가 1이 되는 이 지점은 언젠가? 혹시 되시겠어요? x분의 1 부정적분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시면 ln 2 마이너스 ln 1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적분 기본적으로 돌리면 인테그랄 1분의 2까지 x분의 1의 dx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ln 2는 1이니까 1 빼기 0이 돼버려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넓이가 1이 되는 시점인 끝점은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는 실질적으로 2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리수 1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넓이가 1이 되는 1부터 2 x분의 1의 끝값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고 이제 교과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과서는 꼼꼼하게 줄 딱딱 치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교과서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 다 했어요. 지수로그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죠. 미분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관계고 도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함수 이야기했죠.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형태로 적분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실수일 대로 이제 확장했다 이거죠. 우리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거고. 보통 n을 우리가 자연수 혹은 정수로 보니까 이게 실수처럼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실수로 보시고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더라.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설명 다 드렸고 그래서 바란스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 구하라. 뭐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자, 1번 루트 x가 있으니까 얘는 적분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1번 처리해보면 인테그랄 x의 2분의 1승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x의 2분의 1승 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정적분 하게 되면 떨어지는 형태니까 x에 1 더하니까 2분의 3 맞죠? 내려오면서 얘 사라져야 되니까 3분의 2 역수를 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얘 x에 2분의 1승 주면 1이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2가 있어야만 이게 서로 날라가면서 1이 되겠죠. 개수가. 그 다음에 c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이대로 쓰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형태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하트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주시면 인테그랄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3의 x가 되어요. 그럼 2라는 녀석, 일단 인테그랄로 각각 쪼개고 2를 밖으로 빼내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고 얘를 바로 그냥 좀 암산으로 하게 되면 2에 ln 절대값 x 왼쪽 거 나오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면 일단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잡아주시면 미분할 때는 거꾸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되고 분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떨어졌으니까 플러스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역관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이 나와야 되니까 3을 주셔야 되겠죠. 한번 거꾸로 다시 해보자. 미분을. 미분 되는지 체크. 체크!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떨어지고 오케이 됐어요. 항상 머릿속으로 플러스 C x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형성 있네요. 그죠? 이전에 배운 내용으로. 그래서 문제 1번 각자 답 나와 있으니까 꼭 풀어보고 확인하시고요. 자, 지수함수 어떻게 적분할까? EX승 미분하면 EX승, AX승 미분하면 LNA가 붙더라. 그러니까 이걸 역수를 취해가지고 잡아주면 되더라. 설명드렸고 밑에 조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예제 2번 이거 물론 처리되지만 그냥 사실 바로 되지 않아요. 그죠? 합성함수 미분처럼 보시면 이 x 더하기 3 이렇게 보면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더하기 c 이렇게 바로 그냥 암산하면 됩니다. 뭐 굳이 원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지수법칙 사용해가지고 얘를 빼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이 x승은 공식에 의해서 이 x승의 이의 세제곱에 이 x승이니까 이렇게까지 돌아가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에 지수법칙 x 더하기 3 결국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딱 봐도 우리가 합차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분자가. 밑에 답지 본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얘 보면 위에 있는 녀석가 3의 x승 더하기 1 3의 x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플러스 날아가니까 얘만 이제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 지수 함수에서 밑이 2가 아닐 때도 적분할 수 있죠. ln 3분의 1 주고 3x승 그대로 주면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죠. 맞죠? 상수 나오고 3x승에 ln 3 약분 됐죠? 마이너스 x 해야 1이 될 거고 플러스 c 주시면 되는 아주 편안한 형태입니다. 문제 2번 각자 해보시고, 문제 3번도 각자 해보세요. 자, 상하함수 적분 코사인, 사인, 탄젠트. 자, 얘니까 이렇게 되더라. 맞죠? 미분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미분해서 탄젠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 붙은 시리즈도 마이너스가 코가 있을 때는 붙여주면 되더라. 맞죠?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예제 3번 sin x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sin x 적분하면 일단 코사인 x 바로 나오는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줘야겠네요. 이렇게 공식 잘 기억 안 나도 됩니다. 미분해서 얘가 되면 되니까요. 미분해서 3 코사인 x가 돼야 되니까 3 사인 x 미분하면 되네. 플러스 c. 오케이. 자, 얘는 하트 크로스 시켜주면 형태가 인티그랄 3의 코사인 제곱 약분되니까 코사인 x네요. 일단 자, 오른쪽 갈게요.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제곱 x분의 1입니다. 코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컨트인데 제곱이 있어야 되죠. dx. 자, 그러면 선형성, 그 다음에 상수 스칼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다 생략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왼쪽에다 써보면 3 sin x 미분하면 3 코사인 x 됐고,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되는 게 누구였더라? 시컨트 제곱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었죠. 그래서 탄젠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의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더라. 답 체크 됐습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4번 해보시고, 자, 예제 4번 이게 이제 약간 상관없이 응용된 형태. 일단 생각해 이미 해드렸어요. 짜잔, 약간 응용, 이거 이미 해드렸고, 요것도 약간 응용 형태로 이미 했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고 각자 풀어보시고, 문제 6번은 수행평가로 진행을 할 거고, 한번 해보세요. 수행평가 못한 학생들. 자, 그래서 f'x가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 될 때 fx를 구하라 이건데, 부정적분 fx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미분해서 얘가 되는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응용하는 형태를 생각해보면 분모 분자의 합차꼴이 나올 수 있도록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형태예요. 멈춰두고 풀어봤죠? 그래서 얘는 이제 f'x를 정리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사인 제곱 x다, 그죠? 그래서 분모는 사인 제곱 x 됐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됐습니까? 자, 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크로스 시켜서 일단 정리할까요? 사인 제곱 x는 시컨트가 아니고 코시컨트죠. 이번에는 CSC 코시컨트 x의 제곱 될 거고, 얘는 잘 보시면 이런 형태도 좀 중요한데 사인 x분의 1 하나 주고요. 자, 빼기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사인 x분의 1 하나 주고요.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따로 주면 사인 x분의 코사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의 역수이기 때문에 코탄젠트거든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사인 x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코시컨트입니다. 그죠? 코시컨트. 그래서 얘 코시컨트로 바꿔주고, 코시컨트 코탄젠트 나온 거 있었어요. 공식 기억합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부정적분을 취해주면 fx의 꼴이 어떻게 나오냐면, 코시컨트 제곱 나오는 거는 원래 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됐죠. 그러면 뭘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되냐? 이거 아까 전에 외워달라 했는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원래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되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되는 게 맞아요. 실제 미분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시카 탄젠트가 될 때가 있었어요. 시컨트 미분하게 되면 시카 탄젠트거든요. 그러니까 코시컨트 미분하게 되면 코시컨트 코탄젠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상태는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코시컨트를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시 코시컨트 미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거든요. 그러니까 되죠.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잡아줍니다. 이 정도는 좀 풀만했죠.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F 4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코탄젠트라는 건 탄젠트 x분의 1이 정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얘는 sin x분의 1인데 sin x라는 것은 4분의 파이일 때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그게 역수니까 루트 2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있고 가정에서 4분의 파이일 때 f 값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루트 2 써주시고 루트 2, 루트 2 날려주면 C는 뭐가 된다? 오케이. 1이 된다. 확인되고 이레이저를 시켜서 적분상수에다가 플러스 1 주면 되죠. 그래서 함수 fx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여러분들이 좀 각자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이야기 했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 안연속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적 기분 전에 한 번 더 떠올려보면 F가 B가고 F 프라임이 적간데 원래는 이게 교과 과정에서 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연속까지 제가 좀 강해줬죠. 즉 미가 연속, 미분 가능하고 그것이 연속까지 된다. 즉 F가 C1급이면 된다 했어요. 그때는 인테그랄 F 프라임의 A부터 B까지 취하게 되면 비적분함수 원시함수의 끝점끼리의 차로 처리가 되더라 이야기 됐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F라는 부정적분이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 fx가 되면서 맞죠? 미분하면 fx가 되면서 이 미분한 함수가 연속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이 F 입장에서는 C1급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정적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해봐라 이건데 여자 3번 쉽죠?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의 우리가 역수를 그러니까 적분 부정적분을 생각해 보면 x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죠? 예, 떨어지고 마이너스 그럼 줘야겠네 그죠? 떨어지고 마이너스 2승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점 31을 줍니다. 마이너스는 보통 가로가 있으면 빼내주고 계산하면 빨라요. 마이너스 빼주고 3분의 1 주고요. 빼기 1분의 1 이렇게 줘버리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마이너스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마이너스에 3분의 1 빼기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즉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바로 3분의 2가 되더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 따라하기랑 문제 7번 쭉쭉 해보시고 6번도 사실은 해드렸답니다. 이 문제죠? 똑같죠? 6번입니다. 이게 6번이랑 똑같은 문제였어요. 맞죠? 그래서 확인하면 될 거고 문제 8번 풀어보시고 예제 7번도 해드렸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제 7번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얼추 끝나가고 생각을 넓히는 수학도 해드렸답니다. 맞죠? 적분 판정법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풀만한 게 제가 수행평가로 내드렸는데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에서 쓰이는 주요 정리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적어보시고요. 어떤 정리가 쓰이지? 어떤 정리 쓰지? 하고 거의 뭐 기계처럼 자동화돼서 나오는 정리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는데 역시 문제집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바로 풀이 해볼 테니까 멈춰 두고 풀어보세요. 시작! 보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 없었습니까? 혹시? 안에 있는 녀석이 연속.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 연속이죠. 안연속. 안연속이면 바깥 넓이 함수가 바깥 미가 이거 무슨 정리였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미적분학 기본 정리죠. 미적기. 미적분학 기본 정리. 정확하게 말하면 2죠. 미적기 2. 근데 미적기 2라고 안 써도 통상 그냥 미적기라고 하면 된댔어요. 정적기랑 미적기가 있는데. 미적분학 기본 정리 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안에가 연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놓고 양변에 미분해라 이 말입니다. 게다가 양의 실수 전체니까요. 맞죠? 대놓고 미분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을 탁 취해버리면 왼쪽은 곱의 미분법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변 3x 미분하면 3이고 오른쪽 거 미분하면 안연속 바갑니다. 미분을 빵 넓이 함수 미분하면 뭐가 나오더라? 그렇죠. 안에 있는 녀석 t 대신에 x만 집어넣은 걸로 나오더라. 이게 미적분학 기본 정리 아닙니까? 그죠? 중요하다 했고 그래서 자동으로 미분할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fx가 되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fx를 마이너스 fx를 취해서 빼든지 어쨌든 날려주게 되면 x가 양인 탓에 x를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f'x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미분한 함수가 x분의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취해보면 fx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형태인지 알 수 있냐면 3의 ln의 절대치 x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3이 있으니까요. 플러스 적분상수 c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f1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 적분상수 c를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우리 넓이 함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잡고 잡아 당길 때 1에서 출발했다 싶을 때 넓이가 0이 되는 지점은 언제냐면 쫙 당길 때 조금이라도 가면 무조건 넓이가 생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확실한 넓이 0인 지점은 언제냐? 시작점도 1이요 끝점도 1인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분명히 이 적분 형태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즉 x에다가 1을 넣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f1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3 더하기 0, 즉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부정적분에다가 1을 x에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f1이 3이고 그죠? 1 집어넣으면 l은 1은 0이니까 c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3 곱하기 0이라서 c가 그렇죠?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2는 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 f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ln2는 1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3이 되어서 6이 정답으로 밟힙니다. 잡힙니다. 밟히긴 뭘 밟히긴.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숙제로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치환적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정적분이거든요. 정적분에서의 부정적분 먼저 설명을 좀 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암기하기 쉬운 방법으로 간편식으로 라이프니츠 방법으로 전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튼 오늘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나 갑니다.